(2025년 10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이 자꾸 꼬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빠르게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대사에 변호사를 임명한다 그러면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유엔 대사에는 최고의 안보 전문가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참 이재명 대통령 하는 일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 처남을 중소기업부 차관에 임명한다는 것도 너무 웃겨요. 지금 외교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이 차지훈 변호사를 유엔 대사로 보내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엔 대사로 보낼 때는 지금 굉장히 웃기는 게 이재명 정권에서 주미 한국 대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죠. 일설에 따르면은 누구를 정했는데 미국에서 아그레망을 받아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주재 대사는 아그레망이 필요 없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내면 됩니다. 우선 급한 대로 유엔 주재 대사를 보내서 대미 관계를 뚫어볼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차지훈 씨가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걸렸을 때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국내 변호사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을 왜 유엔이라고 하는 데는요, 여기는 거의 군인 출신이나 외교관 중에서도 안보 분야를 주로 한 사람이 가는 게 옳습니다. 국제정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의 힘이 얼마고, 우리 정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그걸 아는 사람이 가서, 그리고 또, 우리의 적이 북한부터 주변국들이 다 경쟁국인데, 거기랑 그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가서 한국을 방어하고 한국의 이익을 지켜야 돼요. 근데 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변호사 활동했던 사람이 이쪽에 전문가가 아닌데 이걸 왜 보내지?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시절 때 선거법 위반 걸렸을 때 변호사 해줬던 사람이구나. 그럼 보훈 인사 아니야?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차지훈 씨를 유엔 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공관장 자격심사를 할 때 그에 대해서는 품격벌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교부에는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제 대사나 주요 공관장으로 보낼 때 그들의 능력을 검토한 후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데, 여기에는 외국어 능력, 업무 추진 능력, 업무 추진 실적, 도덕성, 교섭 능력, 지도력 등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대사를 하려면 외국어 잘해야 되죠. 변호사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보는데, 변호사나 기자나 비슷하게 국내에서 활동하다 보면 학생 때는 영어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 스피킹이나 리스닝이 잘 안 돼요. 읽는 건 몰라도. 업무 추진 실적, 변호사가 외교관 업무를 한 게 없는데 제로일 거고, 도덕성, 글쎄 저렇게 문제 많은 이재명 변호사 한 사람인 거 보면 도덕성도 저는 의심점이 드는데요. 교섭 능력 보여준 게 없죠. 국내에서 변호사 활동이야 쉽지. 내가 어느 대학 서울법대 나왔다. 그리고 내가 연수원 몇 기다. 그러면 그 동창 판검사 쭉 만나서 평소에 잘 지내고 사건 맡았을 때 얼굴 들이밀고 재판하면 잘 되죠. 그런 교섭은 되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전혀 안 통합니다. 지도력. 변호사는요, 변호사 사무실 제가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변호사들은 이렇게 직원이 없습니다. 개인 플레이예요. 그냥 비서진으로 있는 사람 몇 명 두고 거기다 서류 좀 맡기는 거 외에는 일사불란하게 뭘 지휘할 게 없어요. 기자랑 비슷해요. 혼자 차치고 퍼치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심사를 해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외교부 자체가 이 차지훈 씨를 대사로, 유엔 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전달한 임용 제청 신청서에도 그 개별법 평가는 아예 묻지 않는 걸로 했고, 그 사람 이름, 생년월일, 어디에 임명한다, 국무회의 심의 해야 됩니다. 유엔 대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특임 공관장이라는 얘기인데, 참, 유엔 대사를 이런 사람 보내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 진짜는 이해가 못 됩니다. 유엔에 가서 국제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치고받는, 전쟁하기 전에 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대사, 러시아 대사가 유엔에서 치고받고 하고, 그 전에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대사가 유엔에서 얼마나 거품을 풀고 싸웠습니까? 그런 거 하는 자리인데, 물론 뭐 직원들이 만들어주면 읽기야 하겠지만, 아유, 이거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요, 유엔 대사는요, 대통령이 주도하는 주요 안보장관 회의에 다 들었고요. 장관급입니다.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그리고 안보 전문가가 갑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은 존경을 못 받아요. 그리고 중기부 장관에, 중소기업부 장관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차관에, 제2차관에 김어준 유튜버의 처남인 인태현 씨를 임명하려고 합니다. 인태현 씨는 공무원을 했느냐? 중기부의 2차관을 신설하는데, 이번에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따라서 2차관은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맡게 하려고 만든 자리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렵죠.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은 큰 문제 없어요. 오히려 뭐 최고 실적 올리는 기업들도 많고, 또 거기에 납품을 하는 중견기업들도 큰 문제 없어요. 작은 기업들은, 중소기업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 없고, 벤처기업들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문제는 그런 특별한 기술이 없고 조직이 없이 그냥 자기 1인 제주로 식당 하거나 뭐 배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렵거든. 이재명 정권도 그걸 아니까 민생지원금인가 뭔가 15만원, 10만원 풀고 한 게 다 그래서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제2차관을 만든다. 많이 고민이 돼요. 중기부에서 하는 게 좋은지, 뭐 중기부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차관까지 둬서 할 자리냐.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차지하는 국내 정치적 경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갖고 있는 표 때문에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여기에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 저도 소상공인 경제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가장 쉬운 거는 대기업들이 지금 잘 벌고 있잖아요. 그들이 회식을 자주 하면은 소상공인들은 확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기업들이 회식을 안 해. 회식을 하는 걸 못하도록, 돈 함부로 못 쓰도록 다 제재를 걸고, 또 직원들도 그런 회식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돈이 안 풀리고 그 돈을 그냥 직원들이 줘버리잖아요. 그럼 그 직원들은 그거 갖고 뭐예요? 지금 의료, 옷 사 입는 돈까지 다 주잖아요. 피복비 뭐 이런 거. 그거 갖고 자기들이 좋은 데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사 입고 사 먹죠. 그러니까 회사 인근에 식당들이나 매점들이 안 돌아가는 거지. 근데 이 돈 있는 대기업 직원들 사는 거는 고가 브랜드로 가니까 상공인들이 어려운 겁니다. 이 구조를 깨놓지 않고 이렇게 조직만 만든다고 살 것 같은가? 그런데 인태현 씨의 이력을 보게 되면 외대 독일어과 나왔고, 그 다음에 인천 부평에서 의류 매장을 했습니다. 장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쪽에서 상인회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하면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을 때 문재인 정권도 이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자영업 비서관을 뒀을 때 여기에 비서관을 지냈죠. 네, 이런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경력은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이 된 거죠. 문재인 정권 때. 그게 전무하고 나머지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이익단체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 거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이 차관에 둔다. 공정성, 객관성, 이거 어떤 아이디어를 이 양반이 내놓을지 모르지만 검증되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난 이걸 보면서 지금 국회에서 그 질의가 나왔어요. 한성숙 씨가 네이버 출신인가? 당신이 장관인데 인태현 씨를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뭐냐 그랬더니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니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이게 참 잘못됐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은 이 장관의 권위가 안 섭니다. 장관을 누구 시켰으면은 차관 이하의 인사는 장관이 전담하도록 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은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을 펴라라는 목표를 강하게 주면은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차관으로 잡는 게 맞아요. 그래갖고 장관하고 차관은 공동 책임으로 몰아야 됩니다. 이거 차관을 김어준 씨 처남이기 때문에 또 소상공인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임명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장관이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또 요 작은 부의 하나의 장관이에요.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부가 제대로 안 들어가죠. 책임 있는 행정이 안 돼요. 지금 이 대통령이 유엔 대사를 자기 변호에 뜨는 사람 보내는 거. 최고의 안보 전문가가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이 돌아가게 하려면 장관이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장관은 허수아비가 되는 거지. 이런 조직이 죽어요. 이 조직을 잘 이끌려면 적재적소의 사람을 쓰고 이 조직을 잘 짜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지금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게 3개 특검일 겁니다. 근데 특검이 그중에 김건희 특검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더 빨리 제일 먼저 흔들렸죠. 뭐 성과는 막 올렸습니다만은 14명 구속, 19명 기속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게 이 검사, 여기 파견검사 40명이 가 있는데 그들이 전원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나는 검찰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입장문을 민중기 특보한테 전달하고 대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정권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두겠다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 공소청이 되는 검찰청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수사를 하고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게 이게 심정적으로 혼란스럽다. 지금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죽이는 게 우리나라 사법정의를 살리는 길이냐? 아닙니다. 이재명도 그걸 알기 때문에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검찰을 만들어요. 근데 기존 검찰은 확 죽여. 이게 뭐야? 이거 그대로 어떻게 개혁했을 생각을 안 하고 딴 걸 만들어. 개똥같이. 그러니까 이들이 항의를 한 거죠. 그런 가운데 이 특검에서 수사를 받았던 단원면 면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목표성 강한 수사를, 이게 정치검찰이에요, 이런 게 특검이. 그냥 자기네 원하는 거, 양평군수의 지시로 이렇게 했다. 뭐 그대로 들으려고 막 요구하죠. 경찰 수사받으러 가보면요. 경찰은 저쪽에서 원하는, 특히 이제 되게 가보면 순경은 좀 그렇고, 경사나 경장이 와서 조소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팀장 정도 되는, 뭐 경위까지는 안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 밑에 경사 정도가 와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원래 둘이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먼저 가버리죠. 이석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녹음 뜰까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뭐 동의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보게 되면 이 경찰 수사관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답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 그 답이 나오도록 계속 물어요. 그리고 뭐 이유를 설명하면 그건 하나도 다 들어주지도 않고 있다가 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예 라고 써버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읽으면 화가 납니다. 그런 꼴을 당했다고 그 단월면 면장했던 분이 메모를 남겨놓고 그거 유서를 남기고 좀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특검이 완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요 이미 다 끝난 내란 특검 가지고 죽은 시체에 칼 꽂고 하면서 나 무섭지 내 말 들어 라고 하면서 자기 친구 사법연수원 동기를 유엔 대사로 보내고 자기가 당선되는데 크게 기여한 김어준 씨 처남 특별히 상공 정책에 탁월하다고 검증도 안 된 일을 제2차원 시키고 이러니까 욕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권위를 잃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재명 정권 싫어하는 사람들은 박수치겠지만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분들은 아이고 참 이재명 어찌됐든 운이 좋아 대통령 됐지. 감옥에 가서 빵에 가야 할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 운이 좋은데 잘 좀 해보지. 너 못하면 너도 문제지만 우리도 문제잖아. 당신은 감옥 가면 그만이지만 대한민국 애먹잖아. 잘하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까지도 좀 꺾이는 것 같아요.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재명 정권입니다. 감사합니다.